이번 시간에는 단위 및 통합 시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의 3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ISO 9001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무한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 ISO 9001 품질 경영 세계화 추세에 밟아주려면 이 인증 제도가 꼭 필요하지. 가만있어. 근데 이 인증을 받으려면은 이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잘 작성을 해서 보고서에 써야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박사님께 물어보면 되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한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배울 단위시험과 통합시험, 왠지 시험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지로 보는 시험은 아니고요. 단위시험이나 통합시험을 할 때 고객사 혹은 인정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무선통신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전체적으로 쭉 테스트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군요. 네, 아무리 완성도 있게 만들어도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박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좀 더 꼼꼼한 수업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NCS 함께 보실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에서 능력 단위 요소 단위 시험하기와 통합 시험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각 단위별 모듈의 규격을 확인하여 시험 계획서 작성 및 개별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모듈 간 연동하여 전체 무선통신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동작되는지 품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관한 불량 유무를 판단하여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단위 시험하기와 통합 시험하기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은 시험 장비에 대한 이론, 자료 검색 및 컴퓨터 활용 능력, ISO 9001 품질 경영 매뉴얼과 무선통신 규격, 무선통신 법규에 관한 지식이며, 핵심 용어는 시험 계획서, 시험 절차서, 시험 결과 보고서, 불량 분석, 무선통신 시스템 측정 장비, 무선통신 규격, 환경시험, 인증기관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올해 3년 차 됐습니다. 최근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실용 운영 장비의 경우 고온 다습 저온에 대한 환경에서도 무선 통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은 한번 전원이 온된 상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이 꺼지지 않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작업할 때 시험 계획서와 시험 절차 사항을 준수해서 작업하지 않고 잘못된 시험을 진행하면 모듈이 정기적으로 특성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데, 시험을 준비할 때 계측기를 세팅할 때 어떤 요인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와 계측기를 세팅할 때 유의사항으로 시험에 관한 절차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시간 및
부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척기를 세팅할 때 기술 기준에 따른 전원 설비 및 접지 상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단위 시험 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ISO 9001 품질 경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한 개척기는요, 어떤 시험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따라서 시험 항목별로 어떤 개척기를 사용할지 사전에 개척기 매뉴얼을 숙지하고 시험 업무를 진행토록 합니다. 그렇다면 무선 신호의 주파수 분석, 송출 전력, 정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스펙트럼 분석기, 신호 발생기, 네트워크 분석기, 파워메타 등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듈 단위 시험에 대해 계획하고 시험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나 자료는 ISO 9001 품질 경영 문서나 시험 계획서, 시험 절차서 등이 되겠군요. 그리고 안전 유의사항으로 시험 준비할 때와 개측키를 세팅할 때 감전이랑 외부 환경 요인에 주의하고 시험 계획서와 시험 절차 사항을 준수해서 작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행 순서를 알려드려야죠, 박사님. 네, 먼저 각 단위별 모듈 규격을 확인합니다. 각 모듈별 장비는 개별 발주 규격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며 확인된 중요 규격에 대해서 시험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첫째, 외관 규격은 모듈 단위 제품의 외부 도장 상태가 공급사와 협의된 규격사항에 맞게 도장되어 있는지 도장 상태를 확인하고 모듈 단위의 제품 간 상호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용 외부 연결 포트가 공급사와 협의된 규격사항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외부 연결 포트 단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듈의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가변 스위치 및 볼륨이 공급사와 협의된 규격사항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발주처의 기준으로 외부 끓김이나 이물질 상태가 공급사와 협의된 규격사항에 맞게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적 특성과 소프트웨어 특성 규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전기적 특성 규격으로는 송출 신호 전력, 사용 주파수, 사용 파장, 광신호 색이 이득이 있죠. 여기서 이득이라는 것은요, 입력되는 신호 레벨의 세기 대비 출력되는 신호 레벨 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제파비, 분류파 억제 규격, 사용 전원, 전류 규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성 규격으로는요, 펌웨어 버전, 제품 간 링크 연결, 그 다음에 GUI 동작 규격이 있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중요 규격으로 외부 인식용 알람 동작 규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단위 시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겠네요. 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험 결과, 분석 결과 예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요, 분석하기를 원하는 각 모듈의 특정 시험 항목, 규격, 시험 결과를 임의로 나타낸 것이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제시되는 그림에서는요, 시험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기 편하도록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듈 3은요, 송출 신호 규격에서 최소 범위를 벗어난 8.8W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듈 5의 경우 전류의 최대 규격을 벗어난 1.1A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분석할 때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어 분석할 수도 있으며 표의 내용을 통계적인 수치로 활용하여 각각
측정하고자 하는 규격이 어느 범위의 데이터가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듈 단위 시험 결과 분석에 관한 수행 순서를 배울 시간이죠? 네, 모듈 단위 시험 결과 분석은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불량 유무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면은 모듈 단위별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는요, 본 시험의 목적, 배경, 시험 조건, 시험 일정, 그 다음에 측정 방법 등을 기술하고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능 시험에 대한 분석과 시험 결과를 얻어냅니다. 모든 시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각 모듈별 시험은 어떤 목적으로 시험하는지와 시험 모듈이 사용되는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합니다. 시험 조건 부분은요, 시험 절차서를 참조하고 시험 주변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모듈의 시험 조건을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때 시험 조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 색연하여 기록합니다. 시험 일정 및 시험 인원에는 시험을 진행하면서 소요되었던 일정 및 시험 인원을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에 어떤 문제로 인해 지체되었거나 좋은 사례로 인해 단축되었다면 반드시 그 해당 내용을 별도로 색연하여 기록합니다. 네,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잘 알게 됐는데요. 박사님, 다음으로 통합 시험하기의 내용이 남았는데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 시험에서 앞의 무선통신 시스템은 여러 단위 모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가지는 기능으로 구현될 때 상호 연결되어 연동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직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 각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해서 정해진 규격으로 안정적인 성능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무선통신 시스템의 통합시험입니다. 이러한 통합시험과 연동시험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군요. 통합시험에 대한 시험 기술자 기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시험에 대한 계획 및 연동시험하기에 대한 준비를 할 차례인데요. 필요한 재료와 자료로 여전히 ISO 9001 품질 경영 문서가 빠져선 안 되겠죠? 네, 그리고 통합시험 계획서, 통합시험 성적서, 공급사 협의 규격서, 무선통신 시스템 관련 규격이 필요하고, 기기로서 컴퓨터, 프린터, 통합시험에 관한 개척기 및 측정 보조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무슨 시간인가요? 이 통합 시험에 대한 계획과 연동 시험하기 수행 순서를 배울 차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요. 먼저 단위 시험 수행 결과를 취합해야 되는데요. 각 모듈 단위별 시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의 시험 성적서 내용을 취합을 합니다. 이때 각 모듈의 로또별에 따른 중요 규격의 특이사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모듈별 중요 특이사항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위 시험을 수행하면서 특정 규격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으로 몰리는 증상이 발생할 때 그 규격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통합시험 계획서 차례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시험의 개요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단위 시험별 모듈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자체로의 장비를 연동시험하고 연동시험된 장비 간 상호 연결하여 전체 통합시험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복수 모듈에서의 통합시험을 진화하여 복수 개별 모듈 간의 통합시험을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다음으로 시험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철 씨도 척하면 척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시험 일정은 통합시험 상황을 고려해서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만큼 단위 시험에서 각 모듈의 시험 시간을 참조해야 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 전체 시험 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시험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죠. 시험 일정 계획을 바탕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시험을 위해 어느 시스템에 얼마의 숙련도가 있는지 파악한 후에 조직을 짜고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런 다음 통합시험 상세 계획을 세우는데요. 통합시험에서 중요도가 있는 항목으로 전체 통합시험 절차에 대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측정 장비 성능의 승인, 부적격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시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만들며 전체 시험 성적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통합시험을 구성하고 절차서를 작성한 다음 시험 전 작성된 시험 절차서를 기준으로 승인 기준을 정합니다. 시험 절차서의 승인 기준은 장비 공급업체에서의 시험 규격서, 통신규격협회의 규격 등을 참고해서 승인의 가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 결정이 나면은 산출물이 나오겠네요. 네, 통합시험 계획서의 산출물은 통합시험 시나리오, 통합시험 성적서, 통합시험 일정 및 수행 인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은 이제 평가가 이게 필요한 거죠. 네, 품질 수준의 평가는 정리된 통합시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절차, 주변 환경, 일정, 시험 조직, 진행 순서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꼭 요구사항 분량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체 무선 통신 시스템의 연동시험 평가 후 요구사항에 관한 분량 유무를 판단하고 통합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요구사항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어떤 대상물에 대해 사용 전과 설치 전에 주변 환경, 통신 시스템의 중요 규격 및 항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한 것을 말합니다. 요구사항은 통합시험 전에 고객사에 의한 요구사항과 통합시험 대상 장비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나뉘죠. 박사님, 그런데요. 이 모든 항목에서 불량 발생이 없으면은 보고서에 뭐라고 쓰나요? 네, 시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성적서로 기록하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을 첨부해서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합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험의 목적에서는 통합시험 계획서와 동일한 목적을 언급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시험 대상 제품 목록에서는요, 통합시험을 위한 장비의 목록을 별도 표로 만들어 시험 담당자와 그 밖의 관련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작성합니다. 또한 통합시험을 위한 구성도를 그려서 시험을 단계별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위 시험하기 단계에서 모듈 단위 시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험해야 하는데요. ISO 9001 품질 경영의 규격에 맞게 진행합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하기 위한 계측기로 스펙트럼 분석기, 광신호 전용 장비, 디지털 멀티미터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클램프 방식 등을 활용하며 시험 항목별로 어떤 계측기를 사용할지 정한 후 반드시 사전에 계측기 매뉴얼을 숙지하고 시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항온 항습은 외부로부터 무선 통신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거나 내부에 높고 낮은 온도 지역이 있을 경우 실내, 실외 온도 및 습도에 대해 얼마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는 항목이며 설정 온도는 -30에서 55도씨, 습도는 고온 55도씨에서
90%를 유지하는 것을 일반으로 적용합니다. 항온 항습 이외의 시험, 즉 염수 분무, 방진, 진동, EMC, EMI, 낙뢰 등은 공급사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 의뢰를 하여 제품 성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 단위 시험에 대한 계획, 시험하기의 수행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각 단위별 모듈 규격을 확인한 후 단위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모듈별 시험을 수행합니다. 시험 항목으로는 외관 시험, 전기적 특성 시험, 소프트웨어 특성 시험, 항온, 항습 및 기타 외부 환경 시험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모듈 단위 시험 결과 분석을 하는데 ISO 9001의 심사를 받을 당시 심사를 받는 회사의 특색에 맞게 다소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ISO 9001에서 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품질 경영의 시험 업무 절차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시험 결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 주로 엑셀을 활용합니다. 모듈 단위 시험 결과를 분석할 때는 먼저 모듈 단위별 시험 결과를 분석한 후 모듈 단위별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요, 시험 준비, 성능 시험,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며 시험 내용, 특성, 방법 등에 따라 차례의 내용은 가감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시험하기에 대해 살펴보면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시험이란 무선통신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직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 각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하여 정해진 규격으로 안정적인 성능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관련 규격에 관한 항목과 규격의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합시험 시 시험 기술자는 경력과 경험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나뉩니다. 통합시험에 대한 계획 및 연동시험하기의 수행 순서는 먼저 각 단위시험 수행 결과를 취합한 후 통합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무선통신 시스템의 통합시험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때 무선통신 시스템 통합시험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요구사항 분량 유무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내용으로 먼저 통합시험에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무선통신 시스템이 고객사가 원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될 때 고객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말하며 중요한 내용일 경우 특별대상 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통합시험 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모듈 단위로 얻어진 시험 결과 내용 참조한 후 통합시험 계획서 작성 시 모듈 단위 시험 결과물을 참조하고 통합시험 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통합시험을 수행하고 통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끝으로 요구사항 분량 유무 및 결과보고서 작성하기 수행 순서는 먼저 통합시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무선통신 시스템의 통합시험 후 분량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후 무선통신 시스템의 통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통합시험 계획서를 관련 항목에 맞게 작성된 내용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수행순서 진행 시 시험의 신뢰성, 실효성, 비용 절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 그 중에서도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잘 맞추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맞춰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안 맞춰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습니다. 저희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빠뜨리는 것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시험, 단위시험, 통합시험 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